자, JSP 6장이고요. 예, 자, 요 JSP 6장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JSP는 자바 서브 페이지 약자고요. 말 그대로 이제 이 자바라는 언어를 가지고 PHP나 ASP라고 하는 그 이제 웹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도 하고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랭귀지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PHP나 ASP처럼 태그 형태로 좀 쉽게 서버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본 뿌리는 자바에서 오는 거고요. 그래서 요 JSP 이전 시간에 우리가 서블릿이라고 하는 거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 이제 서블릿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형태가 실제 자바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이제 처음 이제 이 개발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서블릿 형태의 이제 자바 코드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조금 좀 쉽게 조금 이제 HTML 그런 이제 태그처럼 이제 태그 형태의 웹 프로그래밍 언어 형태로 좀 변화를 좀 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공하는 게 이제 JSP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JSP는 실행이 될 때 JSP 소스 코드가 서블릿 소스 코드로 변환이 되고, 그 서블릿 소스 코드로 일단 변환된 그 내용이 바로는 실행이 안 되죠, 그죠? 소스 코드니까. 그래서 서블릿 형태의 이제 자바 소스 코드로 이제 변환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변환된 거를 이제 클래스 파일로 컴파일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톰캣이라고 부르는, 그게 와스라고 했죠. 와스 안에는 이제 서블릿 컨테이너가 들어가 있는데, 그 서블릿 컨테이너에 의해서 이제 그 컴파일이 돼요. 컴파일이 되고 클래스 파일로 이제 만들어지면 그 클래스 파일을 실행해서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나온 이제 결과는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으로 이제 전송이 되게 되는데, 이때 이 JSP 프로그램의 실제 이제 실행 결과는 HTML이나 CSS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그런 이제 텍스트 코드가 됩니다. 그런 이제 텍스트 코드, 소스 코드가 이제 생성이 된다. 그렇게 이제 생성된 결과물이 JSP의 실행 결과다. 그래서 그런 이제 코드들을 이제 클라이언트 쪽, 브라우저 쪽으로 이제 전송을 했을 때, 브라우저는 이제 클라이언트 쪽이니까 서버에서 전송받은 값들을 쫙 받아서 이 브라우저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코드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잖아요, 그죠? 요런 엔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런 엔진들을 이용해서 그 코드들을 이제 실행해서 렌더링 한다 그러죠. 화면에 이제 그려주는 겁니다. 결과를 이제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우리가 이제 프론트라고 하죠. 그래서 브라우저 상단에 이제 브라우저 창에 이제 뜨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프론트 쪽에 이제 처리된 내용인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용어가 JSP 쪽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요. 요 개요부터 해서 디렉티브라고도 하고 지시어, 우리말로 이제 지시어라고 하는데, 요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템플릿 데이터, 뭐 스크립트 요소 뭐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이제 JSP 예제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예제 코드 이제 설명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우리 서블릿을 가지고 실습하셨던 그 이제 계산기, 계산기를 JSP로 이제 구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요 개념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JSP 특징이 나오는데, 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단하게 이제 보고 갈게요. 자, 일단 JSP는 HTML 페이지에 자바 코드를 직접 사용한다 돼 있죠. 이제 서블릿 같은 경우에는 자바 코드 안에 이제 HTML이나 CSS나 자바스크립트를 포함을 해서 그걸 이제 출력을 시켜주는 그런 이제 방식이었고, JSP는 반대예요. HTML 페이지 안에
자바 코드가 들어가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블릿 컨테이너에 의해 관리되는 내장 객체의 생명 주기를 이용해서 페이지 간 속성을 관리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료를 주고받고 하는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에 자료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메인 페이지에서 서브 페이지, 뭐 서브 페이지 A에서 서브 페이지 B,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 전환을 할 때 그전 페이지에 있던 그 데이터를 이제 이동되는 페이지로 이제 전달하는 그런 이제 기법들. 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커스텀 태그 기술이라고 해서요. 여기서 이제 태그라는 용어가 나오죠. 우리가 이제 자바 프로그래밍 랭귀지 배우실 때 자바 언어 안에서는 뭐 태그라는 용어가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커스텀 태그 기술을 사용해서 코드를 요 코드를 태그화한다라는 이런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액션 태그라든지 JSP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JSTL. 요게 이제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자바 코드는 이제 좀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JSP 안에 실제 이제 자바 코드를 그대로 쓸 수가 있죠. 그대로 쓸 수가 있는데 이 자바 코드로 쓰는 부분들을 자바를 쓰지 않고 자바 그 표기법을 쓰지 않고 태그 형태로 이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이게 뭐 액션 태그라든지 JSTL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명령문을 태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교체를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바 코드를 JSP 페이지에 그대로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와 뭐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태그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면은 조금 더 이제 복잡도가 원래는 뭐 자바로 했을 때 조금 이제 복잡하게 보이는데 그런 것도 좀 단순화시킬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실제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는 공부해야 될 내용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그 전에 그냥 자바만 하면 JSP 페이지 안에 자바 코드를 넣어서 그냥 프로그램 만들면 됐지만 액션 태그라든지 JSTL이라는 이런 이제 개념이 있으니까 또 이걸 모르면은 이런 이제 표현으로 만들어 놓은 코드를 읽기가 좀 애매하죠.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EL이라고 해서요. Expression Language라고 되어 있는데 요 EL이라는 Expression Language를 통해서 데이터를 표현한다 되어 있는데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요런 이제 코드를 몇 번 이제 보셨어요. 그래서 요 EL 요 커스텀 태그 기술 사용하는 것과 이제 EL을 이제 사용해서 최대한 자바 코드를 JSP 페이지에서 쓰지 않고 태그 형태로만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런 이제 JSP 페이지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 외에도요 JSP 페이지 뭐 특징이 더 있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것들만 봤습니다. 자, 용어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요 화면을 좀 크게 좀 띄워서 자, JSP 구성 요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SP를 우리가 JSP로 프로그래밍을 한다, 자바 서버 페이지로 프로그래밍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자바 언어 배우실 때 처음부터 우리가 자바 언어 구조를 잘 몰랐죠. 그냥 뭐 클래스라는 그런 이제 거를 만들어서 프로그램 한다라고 하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퍼블리시 스테이트 보이드 메인이라고 그런 이제 일단은 외워서 그냥 키워드 이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문법적으로 정리를 이제 뒤에 이제 쭉 이렇게 하면서 이게 퍼블릭이 어떤 뜻이고 스태틱이 어떤 뜻이고
메소드 예, 그 리턴 타입이 왜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이제 배우시면서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JSP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JSP로 프로그램을 할 때 자 요런 이제 용어들 여기 지금 보면 이제 GC어라고 해서 스탠다드 디렉티브라고 돼 있죠. 이제 GC어라고 얘기 GC어 뭔가 지시한다 이 말이죠. 자 JSP에서 이제 GC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스탠다드 액션 이제 이런 이제 액션 태그라고 하는데 요거는 한번 보실 거고요. 그다음 이제 요 템플릿 데이터 그리고 스크립트 요소 스크립트 엘리먼트라고 해서 요 스크립트 자 요소라고 하는 것들 요거 이제 이용해서 실제 이제 JSP 안에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제 처리를 해줄 때 계산을 하고 처리를 하고 명령을 실행해주고 해줄 때 이런 이제 스크립트 요소를 이제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커스텀 태그 앞에서 나왔었죠, 그죠? 커스텀 태그. 그래서 커스텀 태그 JSTL 같은 그런 이제 커스텀 태그와 expression language라고 해서 요게 이제 화면에 이제 출력하는 출력문입니다. 출력문. EL이라고 하는 거. 출력문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룹니다. 그래서 요런 용어들이 뭐 이제 JSP 오늘 이제 또 기초하는 부분은 또 첫날이라서 그죠? 이전에는 JSP를 하기 위한 기본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했었고요, 그죠? 서블리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JSP 문법적인 거 또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요런 용어들을 이제 하나씩 잘 정리를 또 이렇게 이제 하시면은 JSP 이제 서버 쪽에 프로그래밍을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자 이게 JSP가 서블리스로 컴파일되고 실행되는 과정이라고 해서요. 요 JSP가 실행이 될 때, 자 어떤 과정으로 실행이 되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걸 이제 요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서 제가 말로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요 JSP라는 거 우리가 작성을 하면요, 얘가 이제 실행이 될 때 일단은 이제 얘가 서블릿 형태의 이제 자바 코드로 코드 변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코드라고 하는 건 소스 코드. JSP 소스 코드가 서블릿 소스 코드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 이제 소스 코드 자체로는 실행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컴파일이 돼야 됩니다. 컴파일이 되면 자바 소스 코드니까 클래스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컴파일이 되면 클래스가 만들어질 거고, 이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해서 클라이언트 쪽 어떤 요청에 대해서 이제 응답으로 그 결과 값을 되돌려 줄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요 과정을 그 정도 요 흐름을요 머릿속에 넣어놓고 코드를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이미 설명 드렸지만 보시면 우리가 hello.jsp라는 프로그램을 일단 작성을 했어요. 소스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hello.jsp가 이제 실행이 될 때 어떻게 이제 실행이 되느냐. 자, 밑에 이제 보시면 요거 보통 이 if문 조건문 쓸 때 이렇게 마름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플로우 차트로. 그래서 이제 hello JSP를 요청을 받으면 요거 이제 실행이 돼야 되는데, 일단 실행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작업이 요 hello JSP가 서블릿 컨테이너 서버상의 서블릿 컨테이너에 클래스로 변환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줘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JSP 소스 코드를 통캣 와스에다가 이제
딱 적절을 시켜놓고요. 홈 디렉토리에다가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업로드를 시켜놓고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를 웹 브라우저를 가지고 딱 헬로우 JSP를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접속을 해요. 그러면 서버 쪽에서는 이 컨테이너가 딱 뭐부터 언제 체크를 하냐면 요 hello.jsp라는 페이지가 클래스로 변환이 되어 있는지 찾아봐요. 그 얘기는 한 번이라도 이렇게 실행이 되면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 실행이 되는 경우에는 요 과정 JSP가 서블릿 코드로 바뀌고 소스 코드로 바뀌고 이렇게 바뀐 서블릿 코드가 컴파일이 돼서 이제 클래스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 번은 겪어야지 요 클래스 파일을 가지고 실행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처음 이제 요 hello.js 페이지를 요청했다 실행한다 하면 클래스 파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변환 여부를 확인한다는 얘기가 기존에 변환된 클래스 파일이 있느냐 hello.jsp를 실행하기 위해서 변환한 클래스 파일이 있느냐 아니요 없더라 하면 요 작업을 해요. 뭐냐면 이제 요 hello.jsp 파일을요 얘를 서블릿 코드로 코드 변환을 시킵니다. 자바 코드로. 그래서 파일명은 hello.jsp를 hello JSP.java로 확장자가 뒤에 자바로 바뀌었죠. 원래 이제 확장자가 JSP인데 얘는 이제 JSP 코드니까 얘를 서블릿 코드로 변환을 시킵니다. 자바 코드로. 서블릿 자바 코드로.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파일명 hello.jsp를 hello 밑줄 JSP로 파일명으로 이렇게 주고요. 확장자를 뒤에 .java로 붙입니다. 자, 이렇게 따라오셨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자바 소스 코드가 되는 거예요. 서블릿 형태의 자바 소스 코드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서 자, 얘를 실행하려고 그러면 이제 컴파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hello JSP 자바를 컴파일해서 hello JSP 클래스 파일로 컴파일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클래스 파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클래스 파일은 우리가 JVM, 우리 자바 가상 머신에서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클래스 파일은 이제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내부에 있는 JSP init이라고는 서블릿 이제 실행하는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해서 여기서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이제 레디 상태에서 요 언더바 JSP 서비스라고 하는 언더바 JSP 서비스라고 하는 이제 메소드를 요청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얘가 이제 요청이 되면 이제 사용자 대기 요청 대기 하다가 요청이 되면 요 부분은 이제 실행을 해줘요. 여기 안에 이제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바 코드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행하다가 이제 실행 종료가 된다. 그러면 이제 요 마지막에 이제 destroy, 요 JSP destroy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제 실행해서 정리를 하고 요 컨테이너에서 이렇게 이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가 종료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처음 hello JSP를 실행할 때는 요 과정을 무조건 거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이제 요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 서블릿 컨테이너 안에 요 이제 클래스가 생성이 이미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한번 실행만 하면 이제 이미 이제 요 클래스가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또 요 이제 호출을 해요. hello JSP를 실행을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면 그전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실행되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서 보시면 클래스 변환 여부 이렇게 묻죠. 그래서 hello JSP를 클래스 바꾼 게 있나 찾아봐요.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 여기 hello JSP 클래스라고 변환한 게 있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래쪽에 내려옵니다.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클래스가 있으니까 바로 메모리의 실행 여부, 요게 이제 메모리 상에 로딩이 돼서 실행되고 있는지까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상에 이게 실행이 되고 있는 거다. 앞에서 실행을 했고 아직까지 메모리 상에 남아 있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실행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밑에 이제 와서 사용자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이제 실행을 해주고 더 이상 이제 요청이 없으면은 종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형태로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JSP가 서블리스로 코드가 변환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파일로 컴파일이 돼서 이제 실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톰캣이라고 설치해 놨잖아요, 그죠? 톰캣이 이런 작업을 다 해줍니다. 톰캣, WAS라고 하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신경 쓴다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서블릿 프로그램 할 때는 이 단계 하나를요 하나하나 다 따져서 프로그램 할 때 그걸 이제 다 체크를 해가지고 또 복잡한 또 개념이 더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서블릿을 뭐 그렇게는 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JSP가 나온 이유가 서블릿 코드 작성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JSP가 나왔다. 자, 그러면 이제 JSP가 이렇게 실행이 된다. 이렇게 설명 보셨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서블릿을 할 때 되게 코드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저는 이해가 안 되던데요. 조금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제 서블릿을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서블릿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조금 기본적인 거 뭐 간단하게 쓰는 정도만 할 줄 아시면 무리 없이 이제 프로그램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JSP 장단점 나오는데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빨리 보고 가겠습니다. JSP의 장점이 뭐냐? HTML 파일의 자바 기술을 거의 이제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JSP를 왜 하느냐? 그 전에 이제 서블릿을 쓰다가 JSP 프로그래밍을 하게 된 이유가 쉽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바깥쪽에 HTML이 감싸고 있고요. 요 안쪽에 이제 자바를 집어넣는 이런 방식입니다. 자바 기술이 이제 안쪽에 이렇게 들어온 방식이에요. 이전에는 서블릿 할 때는 자바가 바깥쪽에 감싸고 있고 안쪽에 HTML 뭐 이런 프론트 쪽에 이제 들어가 있어서 그 출력을 이렇게 하는 방식이라서 되게 이제 복잡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JSP는 이런 방식. HTML 문서를 작성을 하는데 안에 자바 코드가 필요하면 자바 코드 부분을 넣어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쉽게 프로그램이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커스텀 태그 라이브러리 등의 이제 확장 태그 구조를 사용할 수가 있고 JSTL처럼 그 다음에 이제 서블릿으로 변환되어 실행되므로, 자 앞에서 제가 요 얘기 계속 들었죠, 그죠? JSP는 단독으로 뭔가 탁 이렇게 실행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 JSP 코드가 소스 코드가 서블릿 자바 소스 코드로 바뀌어요. 이렇게 변환이 돼요. 변환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JSP 코드가 서블릿 코드로 소스 코드로 이렇게 변환이 돼서 이게 이제 실행이 되는데 당연히 이제 컴파일 돼야 되죠. 컴파일 돼서 클래스로 만들어서 이제 실행이 된다. 그래서 서블릿 기술의 장점을 모두 가진다. 그래서 일단은 자 JSP는 이제 일단 실행이 될 때는 서블릿으로 이렇게 변환이 돼서 실행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MVC 패턴,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등 잘 설계된 구조를 적용할 수가 있어서 자, 요 개발 생산성이 향상이 된다. 그리고 성능이 보장이 된다. 요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JSP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블릿 코드가 작성하기 힘드니까 조금 쉬운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JSP는 서블릿을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코드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실행될 때는 어차피 JSP 코드가 이제 서블릿 형태로 이제 바뀌어서 이제 실행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개발이 서버에서 이루어지므로 개발의 집중화를 통한 효율이 올라갈 수가 있다. 자, 이런 이제 설명했습니다. 뭐 장점을 보셨는데 그럼 단점도 있겠죠. 단점을 한번 보면 JSP 단점이 어떤 게 있느냐. 화면 구성 요소를 변경하면 JSP에서 자바 클래스 서블릿 실행 과정을 거치므로 개발 과정에서 사소한 UI 변경일지라도 매번 확인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 이게 뭐냐면 이제 소스를 수정했을 때 당연하겠죠. JSP 소스 코드를 얘를 수정해요. 그러면 이전에 이 컴파일 이 서블릿 형태로 이 자바라는 게 이제 서블릿 형태의 자바 코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코드도 바뀌어야 되고 컴파일도 다시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므로 이제 매번 이제 이 수시로 이렇게 막 수정을 한다 그러면 매번 이제 확인하는데 시간이 이제 소용이 된다. 그리고 이제 개발자와 디자이너 간 역할 분담이 제약이 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요 JSP로 그 웹페이지 만들 때는요, 이 JSP 안에 HTML 태그를 쓸 수 있으니까 HTML 태그는 개발자만 쓰는 게 아니죠. 웹 디자이너들도 이 HTML 쓰잖아요, 그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용해서 화면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JSP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내가 기능을 또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빈번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밤새서 고쳐놨어요. 그래서 얘는 밤샜어. 밤새 가지고 1시간만 자고 이제 그 다음 작업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제 디자이너가 요 JSP에서 요 UI 부분 요거 이제 아침에 이제 수정해야 되겠다 해서 요 소스 코드를 건드려 버려요. 뭐 덮어 쓴다든지. 그러면 이제 개발자가 깜짝 놀라요. 밤새서 내가 어저께 만들어 놨는데 코드 들어갔지. 내가 테스트까지 다 끝냈는데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규칙을 좀 정해가지고 보통 이제 그 디자인 이제 다 같이 이제 끝나면 그다음 이제 개발한다든지 확실하게 이제 뭔가를 작업하고 있다, 뭐 작업이 끝났다 이걸 확실히 이제 뭔가 소통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막 꼬이는 거죠 작업이. 그래서 뭐 개발자와 디자이너 간에 역할 분담 제약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JSP 화면 파일에 그 화면 디자인 확인에도 반드시 서블릿 컨테이너 실행이 필요하다. 요거는 당연하죠. 여기서 이제 서블릿 컨테이너 실행이 필요하다는 얘기는요. 이 얘기예요. 분명히 이제 JSP 페이지는 HTML 문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죠. 바깥쪽에 이제 HTML이 와요. HTML 문서 만들듯이 만들어요. 만드는데 내부에는 자바 코드가 든다고 그러죠. 자바 코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바 코드를 실행을 하려 그러면 요 이제 서블릿 컨테이너가 있어야 되죠. 얘를 통해 가지고 컴파일도 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JSP 파일을 이제 가지고 화면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나 이거 디자인 화면 확인할래 해서 그냥 브라우저만 띄워서 그냥 브라우저만 띄워서 이렇게 가져오면요,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됩니다. 왜? 자바 코드는 웹 브라우저에서 자바 실행할 수 있습니까? 실행 안 되죠. 자, 웹 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 HTML, CSS, 자, 요런 코드들은 해석해서 실행하는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자바는 브라우저 자체에서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브라우저에다가 로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로딩시켜서 화면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제 이 자바 코드에서 막 이 반복문이라든지 뭐 배열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해서 화면에 뭔가 갖다 집어넣고 하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완벽하게 화면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실행이 안 되고 그냥 코드가 그냥 나버린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단점도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웹브라우저만 있어서 그냥 화면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화면 확인만 한다 하더라도 서블릿 컨테이너를 통해서 통캣이죠. 통캣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근데 아이고 이건 기본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웹에 대한 이런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내용을 듣는 거고요. 전혀 개념이 없는 거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설명해도 이게 왜 이렇게 실행이 해야 되고 왜 이게 장점이 되고 단점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자, 일단 이제 JSP의 장단점 부분 쭉 보셨고요. 자, 그럼 이제 문법적인 거 한번 볼게요. 자, 많이 기다리셨고, 예. 자, 다음 이제 내용은 이제 문법적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